선각들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봄, 비, 이원, 하나 같은 말들이 대표적이죠. 참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단지 국어사전 수준의 그 낱말 뜻만 아는 것이지 그게 정말 뭔지는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들을 듣고 주고 받고 익히고 말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것부터 식별할 줄 알아야 하죠. 이렇게 뜻을 모르는 말을 듣고 있다고 알려면 들으면서도 멍하니 단어 뜻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르는 말을 듣고 있다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 중에 우리 모두는 아름말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도 사실상 그 뜻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어사전 수준의 그 낱말 뜻만 알고 일상적인 사고와 행위는 아름말이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모르는 그것이 생각의 틀이기도 하고 에고의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곧 모르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인자한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용서하죠. 수염을 잡아뜯어도 웃습니다. 달리 말하면 판단하지 않죠. 자기 견해나 입장을 내세워서 재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인자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자함에서 나오는 유연성이란 것은 결국 고착된 자기 입장, 견해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따라 그걸 버리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성숙했다, 어른스럽다 하는 것의 반대는 대충 자기만 옳고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틀을 고수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꼴통스럽다 하는 상태입니다. 유아들,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떼쓰고 울죠. 고집을 피우고 우깁니다.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이나 문헌의 사례를 고려하면 성숙이란 건 한마디로 에고가 사라진 정도입니다. 불교 유식론에 나오는 말라식의 4가지 작용이죠. 악연, 아만, 아예 아치에서 벗어난 정도가 바로 에고가 사라진 정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고집하고 우기는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기 입장, 그리고 자기 방어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이걸 넓게 보면 생각에서 벗어난 정도, 각성의식의 수준이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일상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80억 분의 1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다를 뿐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태도와 자세가 몸에 밴 정도가 바로 성숙이자 어른스러움입니다. 통상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게 모르게 자신이 옳고 맞고 정당하다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번갈아 교차하며 자기를 내세우거나 방어합니다. 흔히 듣는 말이죠. 열등감이 없으면 우월감도 없다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쌍생쌍멸이라 양변을 초월하면 곧 중도가 됩니다.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사실은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강변하는 것이지, 서로 간의 실제적인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은 나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이 몸에 배기 전에는 대화는 없다고 봐야죠. 80억분의 1이 아니라 단 2분의 1이라도 인정해 봐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마다 내 입장을 2분의 1로만 인정하면 그게 바로 80억분의 1입니다. 성숙이란 에고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